요즘에는 진짜로 거길 관리하려고 얼굴은 이제 할 만큼 하셨고 플러스 인제 밑에도 한다고 네. 되게 보고 상담으로도 진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지압 측정이란 기계가 따로 있어서 지압을 측정해 드리고 예전엔 예쁜이 수술을 해서 약간 안면 거상하듯이 쫙 붙이는 걸 해 드렸지만 바이브레이터 하나는 뭐 클리토리스고 하나는 뭐 집어넣어서 진동하는 거고 뭐 이런 거 같기는 하던데 잘 됐다. 원장님 만났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거기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막 딜도가 가위행위하는 그 도구가 정말 무궁무진한 애들이 막 있는 거여서 우와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인제 뭐 이렇게 진료를 보다가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원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피임에 관련된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오늘 원장님 모셨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다나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미라고 합니다. 와, 그 산부인과 이름에 그 있는 그니까 너무 놀라시는데요. 네. 점쟁이분이 아, 진짜요? 아, 네 이름을 그렇게 하면 그래서 네 대박 난다고 해서 지어 봤습니다. 아, 대박이 났나요? 네 뭐 충분히 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너무 말씀을 잘하실 것 같은데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바로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임신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피임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출산율에 좀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 임신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피임 방법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실제로는 사정할 때도 되게 안전해 100%야. 물론 세상에 100%는 없겠지만 제일 많이 권해 드리는 건 자궁 내 피임 장치 또는 뭐 팔에 하는 임플란트 많이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얘는 뭐 어쨌든 향시 거치하고 있으니까 뭐 사정을 안에다 하셔도 언제 어디서나 뭐 피임은 100% 가능합니다 할 정도로 되게 안전한 피임 방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제 제가 피임을 위해서 원장님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자궁의 그 장치랑 뭐 요 둘 중에 뭐 선택을 한다고 했을 요런 때 거. 예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걸리는 시간이랑 비용 같은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실제로는 5분 정도도 안 걸려요. 약간 팔에 하는 거는 떨려 하셔서 그렇지 팔에 하는 건 5분 정도도 안 걸리고 자궁내 거치도 옷을 벗어 주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옷만 벗어 주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걸리는 시간은 많이 안 걸리는데 인제 이거로 했을 때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한참을 설명을 해 드려야 되고 자궁 내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한테 이제 넣어 드리면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셔서 통증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거치 후에 많이 완화되고 개선이 돼서 되게 좋아하시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삽입할 때 통증이나 이런 면을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통증이 "생리통이 평소에 있으세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해 드리지만 할 때 뭐 진통제를 좀 사용하고 쓴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너무 무서워요." 하시면 수면 마취를 하고 삽입한다든지를 좀 해 드리고요. 이게 내원을 하셨을 때 이제 싱글인지 뭐 결혼을 했는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자궁 안에 뭘 집어넣자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니까 그쵸. 일반적으로는 뭐 팔에 넣는 걸 제일 많이 해 드리고요.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있고 뭐 생리통 심하고 뭐 월경량이 많아요라고 하면 또 뭐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아 봤어요 하는 분들은 자궁 내에 거치하는 걸 제일 좀 많이 권해 드립니다. 비용은 대략 어떻게 돼요? 비용은 자 팔에다가 하는 건 이제 저희 병원은 3 년에 30만 원 임플라논이라는 걸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궁 내에 이제 거치하는 방법은 이제 구리 피임기가 있고 호르몬 피임 장치가 있는데 구리 피임 장치는 5년 정도 권유해 드리고 저희 병원은 10만 원. 이거 이렇게 다 말하는 거 맞아요? 우리 병원은 10 대략. 만 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호르몬 이제 피임하는 방법은 세 종류가 있는데 인제 호르몬 함량이 쪼끔 다르고 거치 기간도 조금씩 다른데 제일 사이즈가 작고 호르몬 함량 제일 적은 피임만 되는 아이는 3 년에 25만 원 제이디스. 음.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제일 많이 넣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5년 넣는데 인제 35만 원 비급여 만약에 급여로 하면 나라에서는 8만 원 뭐 어. 등등등등등. 네. 아, 이렇습니다. 그렇구나. 그 자세한 뭐 비급여 뭐 그 보험 받는 방법은 이제 또 나중에 뭐 자세히 설명 받는 걸 네. 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 아직 출산이 가능은 하거든요. 아유 그럼요. 여자는 출산 생리하는 동안 네. 출산이 가능은 한데
제가 완벽한 피임을 원한다고 하면? 하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럼 어떤 걸 추천하실런지 그럼 첫 궁금합니다. 번째 질문은 생리통부터 인제 여쭤봐요. 생리통 있으신가? 맞습니다. 생리통이 없어요. 또 네. 생리량이 많으신가? 그냥 생리량도 적당해요. 근데 자궁벽도 좀 얇아져 가지고 그렇게 그쵸. 막 많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목적이 피임만 있으시다고 하면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 아이 셋. 네? 그럼 TMI. 저는 되게 합리적으로 미레나라는 아이가 어쨌든 뭐 보험 적용도 되고 뭐 실손으로도 가능하면서 이거의 진짜 장점은 실은 돈을 떠나서 약간 이제는 나이가 이제 점점 자궁 내벽에 병이 생길 나이니까 걔 미레나라는 아이를 내놓으면 고런 병들이 이제 그 치료나 예방까지도 가능하니까 이제 미레나라는 아이를 제일 많이 권해는 드리는데 딱히 생리통도 없고 생리량도 안 맞는 분이 하시기에는 걔가 이렇게 아무 때나 막 출혈되는 걸 정말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분은 피임 목적으로만 하면 구리 피임기 이런 거 넣어 드려도 돼요. 근데 인제 쪼끔 더 좋고 뭐 건강에도 좋고 이러면은 이제 미레나를 권해는 드리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굉장히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에 대한 설명을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완벽한 피임은 사실 있기는 좀 힘들고 그죠? 근데 인제 요런 장치를 착용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뭐 예를 들면 피임약 드시는 동안에는 콘돔을 꼭 써 주세요. 이중 피임이라고 네. 하죠. 이중 피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도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저는 필요한가요? 실제로는 이중 피임을 좀 가장 많이 권해 드려서 약간 안에 자궁 내 피임 장치가 있어 해도 콘돔은 좀 쓰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균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콘돔을 좀 쓰라고 하고 약간 뭐 콘돔 했어요 해도 지뢰 사정 정도는 또 해 줘. 왜냐면 터졌을지 모르니까 뭐 빼다가 좀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이중 피임은 좀 적극적으로 많이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그 남성분들이 싫어하시잖아요. 콘돔 싫어하는 여자분들도 있으세요. 이 그래요? 마찰감이 이런 게 올라가니까 네. 약간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인제 콘돔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올바른 또 콘돔 사용법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야 될 텐데 혹시 콘돔 안 가져오셨죠? 콘돔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콘돔은 없나요? 시중에서 판매하시는 걸로 사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딱 깠을 때 네. 이 콘돔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당연히 관계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발기가 되면 넣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하다가 한창 후에 쌀 것 같은 때 딱 고때 껴 버리시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고거. 네, 이미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 버리니까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적절한 때 딱 시작하면서부터 내 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넣어 주셔야 된다가 일단 포인트고 이걸 모를까 싶은데 이게 앞뒤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이게 딱 콘돔을 딱 까 보면 이렇게 그 왜 풍선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네. 고런 느낌이에요. 이 요렇게 말리는 부분이랑 또 반대로 맞아요. 네. 두 가지가 있는 그래서 요걸 뒤집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모자 씌우듯이 이렇게 챙을 잡고 이렇게 잘 내리셔야 된다는 요렇게. 거죠. 그쵸. 그리고 또 뺄 때 이 타이밍도 중요해요. 이게 콘돔을 빼야 되는데 후루룩 죽었는데 거기다가 빼 버리시면 안에서 다 쏟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뺄 때도 약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제대로 잘 빼셔야지 안 그러면 다 샌다는 거죠. 그래서 넣을 때 뺄 때 요런 게 되게 중요하다 콘돔은. 그리고 인제 성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이미 인제 싸기 직전까지 안 착용을 하다가 하면 이미 성병과 다 그쵸. 옮긴 이미 다 상태라는 거. 꽂아 버렸으니까 네. 이게 끝난 거예요. 네. 그 그냥 시작부터 해 주셔야 네. 궁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작부터 하려면 이미 약간 발기를 시킨 다음에 그쵸. 해야 그거는 뭐 되더라고요. 꼭 굳이 근데 뭐 원래 이렇게 뭐 눈빛만 쳐다봐도 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거는. 네. 그래서 이미 선 다음에 좀 하실 때는 그렇게 넣기 전에 넣으셔라 요런 게 있죠. 그리고 이거를 또 아끼신다고 이제 만약에 사정 재사용. 재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쵸. 이걸 아끼나 싶은데 그 재사용. 재사용은 실제로는 피임의 실패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겠어요 하는데 아니요. 이게 풍선 한 번 불었다가 바람 빠지면 이게 새풍선 안 되잖아요. 약간 콘돔도 고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서 이게 탄력도도 떨어지지만 실제로는 헐거워 가지고 새기도 하고 터지기도 잘 터져서 약간 재사용은 조금 가급적이면 좀 '이런 거는 안 아끼셨으면 좋겠다.' 뭐 요런 생각을 하죠. 네. 오히려 인제 피임을 위해서는 여분의 콘돔을 이렇게 두고 그쵸. 네. 하룻밤에 몇 번 하실지 모르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할 때마다 갈아 껴라. 네. 할 때마다 갈아 끼워라. 네. 사람들이 인제 그 콘돔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좀 있을까요? "나는 임신 가능성이 없어." 이러면서 와요. 근데 그래?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아니면 뭐 군대 갔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저는 콘돔을 너무 잘 아까 콘돔을 너무 잘 껴서 임신 가능성이 없어요 이러는데 실제로는 저희 연구 데이터에는 100명 중에 12 명이 콘돔을 쓰고도 임신해서 옵니다가 있죠. 물론 12%네요. 우리 또래는 없죠. 이제 주로 이제 20대겠죠. 근데 인제 그분들이 주로 임신해서 옵니다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콘돔은 할 때마다 갈아 끼워라. 아. 요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특히 인제 저희가 또 유교걸 뭐 이런 유교적인 그런 교육을 아 받았잖아요. 그쵸.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네. 네. 원래 그래서 인제 10 대든 20 대든 좀 이렇게 연령대가 또 엄청 어려졌잖아요. 많이 어려졌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교육을 사실 시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뭐 "오렌지 주스에 뭐 피임약을 넣어 놓고 아이 먹게 해라 몰래."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맞아요, 예 맞아요. 저희 네. 딸이 만약에 네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그 19금 관련된 뭐 피임 방법 이런 것들도 그냥 좀 오픈해서 좀 올바르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너무 같다라는 좋을 생각을 텐데요. 좀 해 봅니다. 어차피 할 거면 좀 안전하게 해라. 네. 이런 게 뭐 피임하겠다고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남자친구가요 이거를 한 다음에 물로 잘 씻으면 임신이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물을 정말 열심히 잘 씻었으니까 임신 가능성이 없다고 딱 이래 버리면 아 음. 어디서부터 얘를 설명을 해 줘야 되지? 막 이렇게가 되니까 약간 잘 모르는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인제 약국에 있다 보니까 인제 사후 피임약을 너무 막 응급으로 좀 빨리 달라고 하는데 인제 저는 처방전이 있어야 맞죠. 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그럴 때 쪼끔 이 안타까운 점이 좀 있긴 있어요.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요랬다가 인제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인제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또 젊은 친구들이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건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다이어트, 운동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넌 내 거야." 그냥 찜할 때도 그냥 요즘에는 그냥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병 예방에도 성병 예 콘돔이 정말 필요하고 피임 목적이 아니더라도 인제 요런 거 한번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자 인제 관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질이 넓어지고 늙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맞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질문에 있어 가지고 그냥 했어요. 네. 이거는 질이라는 데 자체가 어차피 우리가 분만을 할 때 그 밑으로 아기가 나오는 산도니까 아기 머리통도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아기 머리통만한 사람 거 본 적 없죠. 거기에 어차피 애 머리가 나오고도 다시 다 줄어드는 자리라 탄력이 워낙 좋은 자리라서 많이 해도 그때마다 약간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고 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많이 해서 질이 넓어지는 건 아니죠. 전혀 근거 없는 정말 카더라라는 소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제 그 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충 보면 이 여성분은 뭐 몇 명의 파트너가 있고 뭐 이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카더라도 있더라고요. 예. 카더라 맞네요. 네 카더라 맞죠?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분만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알 수 있는데 몇 명까지? 그런 것도 몇 명까지는 몰라요. 아. 근데 이 사람이 분만을 했다 안 했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와 되게 섹스 많이 해 봤다. 뭐 음. 되게 여러 명하고 잡았다. 이런 게 보이진 않아요. 아 네. 그래요? 아마 그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인제 찔려서 한 예 카더라 이야기인가? 부러운데요. 너무 많이 해본 분들 부러운데 왜. 아 진짜 그런 얘기 진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은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관계 횟수가 이제 질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로 관계를 하시면서 와 내가 매번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럽고 막 족족 느껴 막 이러면 질 건강에 너무 좋죠. 혈류 개선이 딱 되면서 아래쪽에 근육도 탄탄해지니까 정말 섹스가 운동이 되는 그래서 여러 번 하면 했는데 할 때마다 난 너무 느끼고 행복해. 그럼 질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나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너무 좋은 게 맞는데 뭐든 투머치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해 이러면 실제로 염증도 좀 잦을 수 있고 마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염증이나 아니면 뭐 약간 자기가 느끼기엔 좀 약간 헐거운 느낌, 마른 느낌 정도는 가능하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각질 떨어지고 이런 걸로 뭐 염증이 좀 지속될 수 있어 요런 건 가능은 하죠. 음. 근데 그쵸. 관계 횟수 자체가 뭐 되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때 되게 행복한 걸 느끼느냐 요런 게 쪼끔 더 중요하지 않을까. 횟수는 너무 많이 하면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칩니다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경우 별로 없지 않지 않나요? 네. 아 저희 인제 그 약국에 오는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성관계를 남편이 너무 좋아한대요. 아. 이제 좋아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표정이 안 아 좋으시길래 그런 분들은 이제 진짜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더니 할 때마다 방광염이 걸린다고 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실제로 진단명에도 신혼부부 방광염이라는 게 있어요. 딱 신혼부부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식탁 위에서도 하고 막 하루에도 3번씩 하고 막 그분들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관계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인해서 방광염이 가능합니다가 있는데 저는 팁으로 약간 "관계 전후에 방광을 비워 주세요."를 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제 관계를 할 것 같은 무드가 무르익으면 소변이 마렵진 않지만 일부러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방광인들 쭉쭉쭉쭉 짜 가지고 방광을 일단 비워 놓고 찬 채로 관계를 하시면 그거 자체로 소변을 우리가 또 참아야 되니까 방광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경우가 돼서 얘가 이제 탈진하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를 얘가 긴장 안 해도 되게 충분히 비워 놓고 관계를 하시면 좀 더 느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다음에 소변 목이 마르지는 않지만 물을 한 2-3잔 정도 마시면 조금 이따 또 소변이 마려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소변의 원래 역할이 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니까 물을 2-3잔 정도 마신 다음에 관계 후에는 인제 소변을 좀 보세요. 요 2개 정도를 권해 드려요. 그러니까 관계 전후에 방광을 비워 주시면 관계하면 족족 방광염에 걸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좀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꿀팁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관계를 하고 나서 소변을 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하기 전에 무조건 안 마려워도 좀 비워 놓고 비우자. 이거 진짜 짜서라도 네. 좀 비워 놓고 하시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네. 이거 팁을 알려드리면 제가 약국에서 방광염 관련된 영양제나 약을 팔 횟수가 좀 줄어들겠군요. 하지만 또 방광염이 있으면 네. 급한 대로 꼭 병원문 다 닫았을 때 어택이 와요. 음. 한밤중에, 새벽에, 주말에. 그럴 때는 정말 약국약이라도 급한 대로 먹고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해 주면 먹으면 되게 편안해지긴 하시니까 네. 휴식을 취하는 건 맞긴 하니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게 더 좋습니다. 저 약간 농담이었는데. 네. 그러면 인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에서 피임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인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 딱 약간 "나는 절대 임신 가능성이 없어요." 이러면 그러면 뭐 남자친구 없어요? 아니면 뭐 관계를 안 해서 이러면 너무 확실한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피임을 잘해서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게 일단 가장 큰 오해고 그럼 이제 피임약으로 저희가 권하는 게 좀 되게 흔하거든요. "피임약 드셔 보셔라." 근데 "피임약을 먹으면 불임이 된다더라." 이런 거 진짜 많이 알고 오시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피임약을 먹느라고 지나간 세월 동안 내가 연식이 가니까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피임약 자체가 너의 임신 가능성을 낮추지는 않는다가 일단 기본이고 네. 피임으로 실제로는 아까 좀 어렸던 그 미성년자분 그분 피임 상담을 오셨는데 사후 피임약이 너무 불안해서 먹을게요. 근데 너는 가임기가 아닌데. 근데 이제 뭐 불안하니까 먹을게요 이런 것들.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게 관계 후에 여기를 깨끗이 씻으면 임신이 안 된다고 했어요. 관계하기 전에 이렇게 자기 것도 이렇게 까 가지고 깨끗이 씻었고 자기도 되게 후에 깨끗이 씻었으니까 자기는 다 정액이랑 씻어냈으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 흔히 하는 오해는 아니지만 어린 분들은 잘 모르셔서 요런 오해도 되게 조금 나름은 충격이었다. 네. 이런 것들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급 질문인데요. 사후 피임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살이 찔 것은 아닌 걸로 하고요. 네. 1 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2 부에서는 우리 산부인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네. 자 그러면 원장님 산부인과에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오시는지 궁금한데요. 산부인과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인제 뭐 임신하신 분들 뭐 아기 낳으시러 뭐 임신과 관련된 요거를 제일 많이 떠올리시긴 하겠는데 산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산부인과니까 저는 산과도 보고 이제 부인과도 보는 거죠. 네. 실제로는 저희 병원은 분만 병원은 아니어서 "아기를 임신했어요."로 뭐 이런 진단받고 요런 걸로는 오시지만 뭐 산전 관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고 대부분은 질이 뭐 가려워요, 냄새 나요, 분비물이 늘었어요. 요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지렴이네요. 맞아요. 지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생리도 아닌데 이상하게 출혈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생리를 안 해요. 뭐 요런 것들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부분이시고요. 최근에는 트렌드가 "예전만 하지 않아요." 뭐 요런 거. "관계를 했는데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아요."라든지 "관계할 때 너무 아파요." 라든지 뭐 갱년기, 폐경기 이제 장애
호르몬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상담받으러 주로 많이 오십니다. 아 그럼 원장님 병원에는 이 여성 그 소중이 성형도 하시나요? 그럼요. 아. 성형외과 병원에서는 다 하죠. 기계가 몇 대예요? 갑자기 급 궁금한데요. 기계요? 아. 왜? 그러니까 성형을 위한 기계가 몇 대가 있느냐? 저희는 모나리자 터치라는 되게 올마이티 기계를 하나 가지고 아 있어서 올마이티. 네 왜냐면 미키마우스가 떠오르긴 네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뭐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게 마치 얼굴에 울세라 해 주듯이 밑에도 약간 하이프 시술처럼 해 드리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시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고가라서 저희 병원에서 감당할 인력이 안 돼 가지고요. 저는 그냥 되게 레이저인데 토닝이 되면서 실제로는 이게 레이저인데 밑에가 뭐 이렇게 조여 주는 재생도 되고 하는 거라서 고걸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왜 물어봤냐면요. 이 피부도 늙잖아요. 우리 노화하면서 처지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인제 질도 늙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안티에이징 좀 젊게 해 주는 네. 그 시술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죠. 요즘에는 진짜로 거길 관리하려고 얼굴은 이제 할 만큼 하셨고 플러스 인제 밑에도 한다고 네. 되게 고거 상담으로도 진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지압 측정이란 기계가 따로 있어서 지압을 측정해 드리고 탄력도가 떨어졌는지 근력이 떨어졌는지 볼륨이 높은지 요거를 본 다음에 약간 정말 탄력이 떨어진 분들은 그 레이저를 해 드리면 재생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게 이제 만족도가 되게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 약간 볼륨이 너무 넓어요 하는 분들은 예전엔 예쁜이 수술을 해서 약간 안면 거상하듯이 쫙 붙이는 걸 해 드렸지만 요거는 수술이 통증이나 뭐 요런 기간 때문에 요즘에 필러 많이 채워 드리는 거 있고요. 그리고 제일 흔하게 하는 거는 얼굴에 리쥬란 하듯이 밑에도 이제 막 건조해요, 뻑뻑해요로 밑에도 이제 리쥬란 같은 아이를 쏴 가지고 이제 재생을 도모하는 주베룩 뭔지 아시죠? 네네네. 주베룩 같은 애도 이제 질 쪽에 해 가지고 이제 어. 콜라겐을 합성을 도모하는 고런 것들도 있어요. 네. 고런 것 네. 시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한번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인제 진료하실 때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요거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생리를 안 한다고 중학생이 왔어요. 엄마랑 당연히 같이 왔죠. 너무 당당하게 너무 해맑게 엄마랑 왔어요. 생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안 한 지 벌써 3 개월이 됐는데 원래 따박따박 하던 애였는데 요즘에 살이 쪄서 그런가 안 한다고 했는데 초음파를 봤는데 분명히 얘가 엄마랑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경험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이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근데 이제 엄마랑 같이 왔으니까 이제 네. 근데 이거를 성경험이 없는데 "너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야?" 근데 얘는 경험이 정말 너무 해맑게 "아니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너가 혹시 자는 동안 일어나는 건데 너가 혹시 기억을 못 할까?" 아니 자기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임신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이제 밑에 균 같은 걸 체크를 해 버렸더니 정말 이제 약간 대놓고 정말 성병으로 성관계로만 옮을 수 있는 성병균도 나오고 이러니까 얘는 밑에를 봐도 성관계를 해본 앤데 '얘가 이게 성관계가 뭔지를 모르는 건가?' 약간 얼마 전의 일이니까 되게 생생하게 약간 되게 황당했던 어. 되게 약간 걱정이 또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나 딸을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약간 '얘가 이런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를 설명해 줘야 되지? 왜 어떻게 모르지?' 막 이런 거. 그때는 정말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돼요? 나을 건 아니니까 지워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 알고 되게 놀란 거죠? 예. 근데 어머니가 이제 너무 놀라고 이제 울기 시작하시는데 지금 어머니하고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네. "어머니 지금은 우리가 얘를 정리를 해 줘야 되니까 나을 게 아니니까 걔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소름 돋았어. 정리를 해야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되게 황당한 실제로는 뭐 저희 뭐 질 수술해 달라고도 많이 오는데 남편분은 막 너무 헐겁다고 그러면서 막 왔는데 저희 지압이랑 뭐 이렇게 측정해 봤는데 전혀 그쪽이 아닌데 그럼 이거는 본인이 짠 거 아니에요? 해서 이제 남편 "비대니까 가 보셔라." 뭐 이렇게 되는 확대 수술하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 그쵸. 그분은 뭐 그게 우리가 나만 늙는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늙어가고 음. 있으니까 그분도 예전만큼 강직하진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또 느낀 게 그녀의 헐거움이 아니라 실은 그런 것들로 인제 뭐 필요한 것들은 해 드릴 수 있지만 전혀 필요가 없는 분께서 이제 해 달라고 하면 네.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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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쪼끔 요렇게 옮겨가서 저 지금 중학생분 이야기 듣고 좀 너무 충격이 있어서 좀 이제 좀 어른 톡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들이 사실 질문을 가끔 하세요. 본인들은
자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남성분들의 자위는 되게 그냥 약간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도 자위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의 자위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이거를 인제 자료를 조사하다가 알았는데 그 50 기구도 되게 많더라고요. 기구는 되게 많은 걸 저는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 기구가 많은 건 알았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그 다른 인제 산부인과 원장님이랑 영상을 찍다가 뭐더라? 우먼나이저. 예 우머나이저 그다음에 또 뭐 진동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바이브레이터. 아 네. 그다음에 무슨 인형도 있다는 거야. 무슨 돌?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라 가지고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인제 뭐 약간은 좀 다른 것 같고 하나는 뭐 클리토리스고 하나는 뭐 집어넣어서 진동하는 거고 뭐 이런 것 같기는 하던데 그래서 '잘 됐다. 원장님 만났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싶었습니다. 요게 예전에는 요쪽 시장이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인제 인턴을 할 때 제주도에서 이제 근무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주도에 성박물관이 있어요. 맞아요. 네. 거기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막 딜도가 자위행위하는 그 도구가 정말 무궁무진한 애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물관이니까. 신세계가 네 그래서 그때 막 보고서 "우와."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인제 뭐 이렇게 진료를 보다가 저희가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 드릴 때가 있어요. "나 도대체 못 느껴봤다." 막 이러시는 분들한테 이게 한 번도 못 느껴보신 분은 누구랑 해도 좀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은 어떤 상황이 돼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느끼게 해 줘야 되니까 그러기에는 이 기구만큼 왜냐면 사람은 한참 공을 들여야 되니까 저는 보통 기구를 좀 써 보시라고 권해 드리는 편이어서 네. "근데 이거 어디서 구하는데요?" 라고 인제 그 질문을 하면 나는 제주도에 가니까 그 성박물관 있더라." 얼마나 팔더라고요. 네.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몇 개 구입해 봤거든요. 그래서 네. 해 보라고 이렇게 권유하다가 이제 요 시장이 인터넷으로 인제 되면서 고것도 거기가 되게 확대가 많이 되어 있고 외국의 유럽 것들이 요게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구 우리가 문화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고 시장도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는 여성도 자위를 하는데 저는 이게 요거를 데이터를 조사하다가 쪼금 놀랐던 게 50대 분들이 남성분들이 자위하는 비율이 26% 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분들이 18% 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50대 여자 모두가가 아니라 자위를 해본 분들이나 좀 하시겠죠지만 18% 라는 확률 26에서 18이면 별로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약간 비슷한 느낌이어서 아. 맞아. 그쵸. 여자들이 이제 성에 뜨기 시작하고 이제 느끼기 시작하시면서 그분들도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근데 빈도가 18%나 돼가 되게 약간 알았다. 새롭게 알았다. 요 여자들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여자들은 연령대가 주로 정말 자위를 많이 하는 연령대는 모르시는 거죠? 모르죠. 네. 네. 모르는데 50대에도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그 커플들 간에서도 약간 새로운 거 한다고 쓰리썸처럼 근데 막상 대놓고 쓰리썸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우리 둘이 하면서 기구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막 요즘에 이 딜도의 세상이 쪼금 정말 음. 무궁무진해진 게 약간 바이브레이터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진동기는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머나이저가 센세이션했던 게 이게 그 클리토리스 쪽 음액 쪽을 쪽쪽 빨아주는 흡입력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 아이가 요것도 하지 흔들어 놓지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러면 2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머나이저가 되게 충격이었던 게 그게 동시에 되는 모양이 약간 손잡이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안에 넣을 건 넣으면서 여기서는 음압으로 인제 그러면 여 그럼 흡입을 하고 여기는 이렇게 집어넣는 거요? 네. 저 바이브레이터가 집어넣는 건 줄 알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진동을 그리고 하려면 심지어 그 넣지 않고도 입구에다 살짝 그 바이브레이터를 좀 써 주셔도 약간 느낌이 와요. 손잡이 알겠습니다. 예. 느낌이 와. 그래서 아. 실제로 고런 것도 있는데 커플이 하면서 내 거에서는 약간 좀 남자 쪽에서는 약간 이게 막 주르륵 진동을 좀 주면서 마치 남자들 자위하는 것처럼 막 고렇게 주르륵 진동이 오면서 여자 쪽에 가 가지고는 약간 음압기로 빨아주는 요런 애들도 있어요. 링처럼 생겼는데 약간 페니스에다 딱 껴 놓고 남자 생식기에다 껴 놓고 남자 거에 껴 네. 껴 놓고 거기서는 진동을 막 오게 해 주고 내 쪽에 와 가지고는 음압기로 빨아요. 그럼 그 채로 이렇게 피손 운동을 하면 완전 막 이게 약간 배가 그런 무궁무진한 세상이 있다는 그래요? 거죠. 네. 약간 지금 뇌가 지진이 일어나는데 알겠습니다. 피스톤,
뭐 이게 오케이 흡입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여성분들 중에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또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양쪽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 일부는 "성생활이 너무 싫어. 그쵸. 나는 섹스가 너무 싫어. 아 건들지 마세요." 막 이런 분들 계시고 또 한쪽은 너무 막 못해서 안달? 그래서 남성분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집에 가기 무섭다."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신 분들이 이 "성생활이 싫다."라고 하는 것 같을 확률이 좀 더 맞아요,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오르가즘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느낌인지 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의는 진짜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네. 근데 실은 우리가 꼭 정의 내리지 않더라도 이게 뭔지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쵸. 어렴풋이. 성행위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뭐 신체적, 정신적 반응. 그래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의 행복함 이렇게 그냥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르가즘 자체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 이 느낌이구나. 이거구나.'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이 오르가즘 모른다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네. 진짜 많으시고 실제로는 오르가즘을 못 느껴봤어 하시는 이제 뭐 40-50대 분들은 파트너를 맡기기는 여의치가 않으니까 또 다시 딜도 다시 권유를 드려서 약간 그 기구를 통해서라도 좀 자극을 하셔 가지고 이쪽을 쪼끔 트기 시작하면 파트너를 누구를 만나든지 느낄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불감증 치료에 여성 그런 바이브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우머나이저를 굉장히 치유 용도로 FDA에서 승인이 된 "쓰세요."라고 많이 권해 드리긴 하죠. 네. 딜도나 뭐 이런 우머나이저가 보이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감증이 더 불행한 거니까 좀 그쵸. 양해 네. 좀 이해하는 그 요거 그릇을 크게 해야 될 것 눈뜨기 같습니다. 시작하면 실제로는 뭐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파트너를 만나도 음. 내가 느끼게끔 유도할 수가 있어서 나쁘지 않죠.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파트너가 성에 안 찬다." 가능해, 가능해요. 아 가능해요? 너무 가능한 것 같아요. 실제로 남자도 자위에 중독이 되면 자기의 그 압력, 손맛, 그 강도 자기가 다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제일 직방으로 사정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 없죠. 파트너랑 하는 게 멋이 재밌어요. 내가 바로 다 조절할 수 있는다. 이렇게가 음. 되니까 진짜 겁나 사랑해 가지고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도파민 뿜뿜일 때야 뭘 해도 행복하지만 여기서 인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오래 사귀고 막 이러다 보면은 자위에 중독된 분들 헤어나올 수 없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바이브레이터의 압력, 이 흡입력 이런 거 네. 따라잡을 남자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쵸, 그쵸. 없죠. 요런 거 생각하면 너무 많이 하면 당연히 뭐 네 그렇겠지만 또 적절히 활용하시면 나의 생활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파트너분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자니까 인제 남성 파트너가 잘 못해서인 거예요? 그 원인이 아. 뭐예요? 원인이 궁금해요. 일단 또 둘이 안 맞는 건가? 속궁합이 막 이런 게 존재한다고 하던데. 그쵸. 존재는 하는데 이것 또한 느껴본 사람은 누구랑도 해도 느낄 누구랑 수 해도 느낄 수 있는데 있어요? 못 느껴본 사람은 정말 계속 못 느낄 궁금하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느껴보게끔 약간 자기가 먼저 뭔가를 개발하시는 게 좋죠.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랑 해서 내가 느꼈어 하면 물론 그랑 너무 잘 맞아서 그는 뭐 귀인이신데 네. 그런데 실제로는 모두랑 다 못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잘못했어는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보통은 느껴본 사람만 느껴볼 수 있는 세상이어서 네. 약간 개발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 개발. 뭐 소통함 당연히 있고 나한테 잘 맞는 사람 당연히 있는데 이게 느껴본 사람은 더 개발해서 더 좋은 영역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못 느껴보신 분들은 애석하게도 약간 '이번 생에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으니 또다시 한번 약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발을 해 보셔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 드리죠. 네. 아니 인제 성격은 별론데 이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 가지고 헤어날 헤어나올 수 없고 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속궁합은 도대체 뭘까? 그래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도 궁금은 하지만 근데 너무 막 나도 진짜 그런 거면 진짜 그럴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네네. 저는 성병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아. 저 시도는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제 우리가 인제 오르가즘을 이렇게 느끼고 절정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또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게 어떠한 그 본인만의 뭐 루틴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가능하죠. 네. 근데 이게 진짜인지 연기인지 뭐 요런 거 혹시 음.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실제로는 연기들을 되게 다들 너무 잘하셔서 아 그래요? 이걸로 나는 진짜 오스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급이에요. 연기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내가 또 흥분이 되니까. 아 본인이 연기하면서 흥분이 돼요? 아니면 아 연기하면서 상대방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연기를 안 해 봤어요. 어. 연기를 하다 보면 연기 속에서 내가 또 흥분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음. 약간 그게 그러면 뭐 루틴처럼 됐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뭐 나쁜 건 아니네요, 연기를 하더라도. 그쵸. 네. 음 그래서 또 이것 또한 개발이 된다는 거죠. 네. 네, '이런 연기를 연기까지 해 봤다.' 막 어 이러면서. 연기를 연기 아닌 척으로 연기 하시길 아니죠. 그래서 바라겠습니다. 실제로는 감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가쁜 숨도 실은 연기할 수 있어요. 가쁜 숨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내 질감 안에서 이렇게 수축이 막 오는 그 불수의적 근육에 의한 수축이죠. 이런 건 연기할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근육 수축을 어떻게 연기하냐고. 케겔 운동. 거기서? 네. 근데 그 느낌하고 완전 달라요. 이게 오르가즘이 왔을 때 이 수축은 케겔 운동 따위에서 할 수 있는 급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거는 연기로 좀 어렵고 그렇고 하지만 그 또한 파트너분이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난 오르가즘을 느꼈어." 근데 그는 못 느끼는 거죠, 음 나의 오르가즘을. 네. 실은 그도 느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 수축력이나 이런 것들이랑 그 그쵸. 촉촉함과 따뜻함이 다를 테지만 뭐 음. 그게 영역이니까 됐고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관계를 해서 충분히 오르가즘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음. 긴장이 막 다 예 약간 노곤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은 연기를 조금 어렵지 않나. 음. 그래서 다 하고 나서 목마르지 않아 물 좀 마실까?" 뭐 이런 거는 '아 연기했구나.' 하고 약간 했는데 약간 뻗어서 떡실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딱 되면 '진짜 느꼈구나. 아 진짜 만족했구나.' 이런 네. 그 떡실씨는 남자가 하는 건가요? 여자가 하는 건가요? 아. 둘 다 가능하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인제 오르가즘 얘기하다가 인제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왜 그 흥분을 했을 때 여자분이 이제 소변 누듯이 시오키라고 하는 저 이름은 몰라요. 시오키예요? 네. 일본 말 같은 맞아요, 맞아요. 야동에서 되게 시오키 처음 그거 되게 네. 흥분 '너무 흥분했구나. 와.' 막 이러면서 되게 그런 분들이 있긴 있으신데 막상 이제 당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약간 민망한 여자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이 쏘는 건데 아.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 그녀를 내가 만족시켰어. 막 흥분했어." 막 이러고 그걸 보고 더 흥분되고 약간 야동에서 이렇게 막 분출되는 장면 뭐 네네네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저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음.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행해지는 여자 입장에서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었단 아.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약간 다 시트도 젖고 막 이러니까 약간 민망. 민망한 그리고 그게 냄새도 없고 이러기는 하는데 일단 민망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쪽은 이제 막 너무 흥분이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녀도 흥분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물론 일어났겠지만 쪼끔 수습을 사람의 취향이겠죠 이건. 네네네. 수습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보통.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궁금해 가지고. 프리즘은 소변은 아닌데 네. 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올 만한 여성 생식기의 샘 조직은 없고요. 네. 가능한 게 스케네셈 정도인데 그거는 그 정도의 분출량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거는 그냥 약간 소변이 배출되는 원리랑 같이 이제 방광에서 나오는 거다. 근데 실은 어디 불순물이 이렇게 막 걸러져서 신장에서 나오는 그런 건 아니니까 오줌하고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소변하고는 다르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쪽에서 분출되는 방광에 있던 액이 나오는 거다. 음. 무색이고 냄새도 없고 뭐 지린내가 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액인데 흥분을 막 하니까 네. 혈류가 막 순환이 되면서 많이 만들어졌던 애가 인제 이렇게 나오는. 어. 그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변을 쭉 다 누워도 그런 그죠. 일이 흥분을 하면 일어났어요? 그게 나오는 거죠. 네. 신기하다. 근데 이게 보통은 꼭 막 삽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인제 이 앞에 쪽 라인에 거의 50% 이상이 느끼는 자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보통 뭐 혀로 한다거나 손가락으로 한다거나 요런 걸로 느끼는 경우가 아 혀요. 많죠. 혀나 손가락.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인제 어
3부에서 이것도 연결을 잘했 네, 이거는 그러면 잠깐 끊고요. 3부에서 모든 스팟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뭐야? 시누키? 신호키요? 시누키까지 나왔으니까 3부에서 스팟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스팟의 스팟. 모든 것.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큐 하기 전에 잠깐 스팟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스팟들이 그죠. 있다고 생각보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진짜 저는 G 스팟밖에 몰랐습니다. G스팟 아신 것도 굉장히 고수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이제 클리토리스라는 음획자리 있는 C스팟. 그게 되게 그게 C 일반적이니까. 스팟이에요? 클리토리스 네, 그 C. C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일반적이라서 실은 이름이 무엇이 중요해요. 물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꽃이 되겠지만 네. 이름이 무엇이 중요해요. 실은 여기가 이제 80%의 오르가즘을 느끼는 자리라서 C스팟 정도가 일반인들이 이제 아는 그런 영역이고 G스팟을 아시는 것만도 해도 약사님 되게 와 이렇게 G 스팟은 뭔가 이렇게 안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안쪽에 안쪽에. 근데 저도 안쪽이지만 되게 깊은 곳은 아니고 네. 약간 요 소변 보시는 그쪽을 저희가 요도라고 하는데 거기 바로 아래쪽 벽으로 해서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네. 1cm 안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상당히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팟들이 특징적으로 이 C스팟이라는 음획 주변에 다 몰려져 있고 그리고 스팟들이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에서 다 이렇게 한 마디 조금 더 들어가면 더 안쪽에서 이제 A 스팟이 있으니까 이 정도 깊이 안에서 다 해결은 할 수 있다. 다 전벽이라고 한 앞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을 보는 그쪽에 바로 뒤쪽 거기 이렇게 손을 넣으면은 네. 앞에부터 해서 실제로는 검진실에서 뭐 저희가 병원을 내원하셨을 때 G스팟이 어디예요라고 이렇게 내원을 해주시면 G스팟은 여기쯤에 있어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G스팟 이거 만져봐봐요. 요 느낌에 이렇게 가르쳐 드리긴 좀 어려운 게 얘가 좀 흥분을 해야지 이렇게 쑥 이렇게 나오는 요런 느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두를 자극했을 때 유두가 발짝 서는 것처럼 네. 밑에도 평범한 피부처럼 되어 있는데 질벽이 되게 주름이 많거든요. 평범한 피부처럼 되는데 그녀가 이제 흥분을 하면 여기 혈류가 막 왕성해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돌도돌 이렇게 돌기처럼 돋아오르는 약간 봉긋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기. 흥분을 해야 알 수 있으니까 실은 네. 진료실에서 여기입니다라고 이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어요니까 실제로 내가 좀 흥분했을 때 뭐 거길 좀 더 자극을 하면 실은 여기가 치트키입니다가 될 수는 있죠. G스팟 자극을 해서 오는 오르가즘은 C스팟하고 조금 다르게 약간 골반 자체에서 약간 혈류가 왕성해지면서 아까 그 신호흡기나 이런 것도 약간 그 맥락이어서 그쪽에 이제 경련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강력하죠. 파워나 지속 시간이나. 그러면 이 남성분이 G 스팟을 자극을 시키려면 손가락으로 해야 되나요? 손가락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 혀도 충분히 근데 가능하죠. 이제 그 소중이로는 좀 안 되는 거죠. 위치상 좀 안 될 것 같아서. 각도가 안 맞아요. 그죠? 각도가 안 각도 안 맞아서 실제로는 각도를 맞추는 방법은 여러 체위를 통해서 약간 뭐 여성 상의로 해 가지고 여자가 조절해 주면 자기가 거기 위치를 자극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기에 되게 원활한 용이한 체위는 여성 상위, 여자가 말 타듯이 위에 올라간 차이. 그래서 에마 부인. 자기가 적은 없어 가지고. 그래 죄송해요. 어디까지 아니 그 원장님은 뭐 일부러 직업상 아유, 보실 수도 이해를 있겠다. 빨리 하셔야 되니까 네. 저는 이제 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말 타는 거. 입장이니까. 네, 네. 그 자세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은 어. 제가 각도라든지 약간 파워랑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성 상위 체위가 약간 오르가즘으로 도달하는 데 좀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스팟들이 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요거에다가 조금 더 느껴보고 싶을 때 저희가 A 스팟 자궁 섹스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죠 그건 또? 요건 또 A 스팟. 약간 느껴본 분만 또 느껴볼 수 있는데 이 음. G스팟 느껴봤다고 또 A까지 느끼실 수는 아니어서 이게 실제로 느껴보신 분들의 여기까지 느껴봤다는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 저도 못 느껴봐서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제 이론적으로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네네. 걸 보면 그 A 스팟을 느끼면 골반 근육 자체가 다 경련이 오는 것 같고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오면서 그 있잖아요. 오르가즘 때 모두 느낄 수 있는 뭐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이런 뭐 황홀한 느낌이 들고 이런 건 다 있으면서 강도랑 지속력이
A 스팟도 아까 C 스팟보다 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C 스팟보다 G 스팟이 더 세고 G 스팟보다 A 스팟이 더 세다. 그래서 이 멀티오르가 CGA. 네, 안 외우셔도 되고 네. 멀티오르가즘 이런 게 파도처럼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여기서 이제 C로 흥분을 좀 대준 사람이나 G를 찾아낼 수가 있고 G에서 조금 더 느끼면 막 흥분이 돼서 여기 막 경련이 오고 이런데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궁섹스라고 하는 그 아이를 하려면 이게 이제 성기 사이즈로 웬만한 이제 평범한 분들의 성기 사이즈로 쉬운 위치는 또 아니어서 커야 되겠네요. 그러면 물론 되게 유리하긴 하지만 모두가 또 그렇지는 않으니까 요걸 또 체위를 이렇게 몸을 좀 굽혀 가지고 약간 폴더. 네. 내가 이제 다리를 허리를 감싼다거나 파트너의 조금 더 가능하면 목까지 감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굽어진 자세가 되면 여기가 짧아지면서 좀 더 닿을 질이 짧아지니까 네네네. 숙여 가지고 아니면 파트너 엉덩이 밑에 베개를 까는 거예요. 아, 이름이 인제 왜 자궁섹스인지 알겠어요. 질 여기 말고 자궁까지 이렇게 가지고 자궁 입구까지 있어요. 네, 가서 인제 한 10cm 네. 정도 왜 고 정도 입구까지 들어가니까 요게 닿으려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네네네. 숙여 가지고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붙었다는 얘기가 최대로 되겠죠. 붙어라. 맞아요. 최대로 붙어라인데 그래서 이 후베이라는 자세 자체가 뒤에서 하는 건데 요게 각도를 조금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후베이 때는 최대로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허리를 최대로 낮춰. 거의 바닥에 그럼 밀착이 되게. 여성분이 뒤에서 눕나요? 아니면 기역자로? 여성분. 기역은 아니지. 왜냐면 이 골반 자체가 더 낮아져야 되니까요. 그냥 맞아요. 뒤로 약간 누워서 뒤로 누우면은 힘들고 약간 기역은 아닌데 약간 더 엉덩이 바닥에 들어줘야 돼요? 가깝게. 아, 바닥에 바닥에 가깝게. 음. 약간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허리 아프겠네요. 굉장히 바닥에 밀착은 하면서 엉덩이는 조금 들어줘야 돼. 그래야 각도가 이렇게 잘 들어. 아.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해서 A를 이렇게 하면 그분이 삽입의 깊이나 이런 거를 더 깊게 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그림이 나갈 수 있나요? 요렇게 하고 엉덩이 위 이렇게 하고 최대한 네, 허리를 최대로 바닥에 가깝게지만 허리가 닿으면 안 되고 네. 허리가 최대로 바닥에. 그래도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 자세를 그렇죠. 네, 너무 욕심내지 힘듭니다.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안 느껴도 행복하다. 네. 네. 또 스팟이 다른 게 또 존재하나요? 이게 또 이제 유스팟이라고 해서 유요? 유레스라라고 요도 형태 있는 데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거기를 좀 자극을 해주면 혓바닥이라든지 뭐 등등등으로 혀가 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도 그러니까 요도 있잖아. 아, 여기 요도요. 네. 남자들도 이제 저희 자극할 때 약간 그 귀두 주변으로 해서 거기 좀 자극해주면 약간 또 이렇게 흥분하는 거 그쵸. 예민하신 그 여자도 고기 쪽에 스테네셈이랑 이런 게 있어서 그럼 조금 앞으로 자극해주고 앞에 맞아요. 그쪽에도 이제 유스팟에서 고기 자극하는 게 굉장히 쉽다. 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쪽은 C, 그다음에 여기 U도 있고 조금 C, 더 안쪽에 G, G도 A, 있고 저 안쪽에 U. A인데 A는 조금 쉽지는 않다. 뭐 이런 거죠. 저 그러면 스팟 오늘 다 배운 거예요? 네, 일단 알려져 있는 스팟은 여기까지. C 클리토리스, G 스팟 많이 좀 아실 거고 많이 아시네. A 자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U 있는 요도 것들이 쪽. 있어야 돼. 이제 소변 보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 좀 이렇게 핥아 주시고 좀 만져 주시고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제 뭐 체위도 좀 몇 가지 알려 주시긴 했는데 어떤 체위 대표적인 3 가지가 가장 뭐 오르가즘이나 흥분을 유도하는데 이건 좀 어렵다. 그죠? 대표적인 체위가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체위가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요 정렬법으로 하면 진짜 이 체위에선 1타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다. 코이투스 얼라이먼트 테크닉. 줄여서 캣. 아. 고양이 아니고 캣. 네. 이 체위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저희가 불감증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치료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쨌든 느끼게는 해 드려야겠으니까 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말로 설명하면 조금은 어렵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는 이제 수직 운동으로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성기에 있는 스팟들은 정렬 방향이 내 몸하고 방향이 같단 말이에요. 네. 수평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뚜루룩 자극을 하고 싶으면 수평으로 관계를 피스톤 운동이 수평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로 밀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에 또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진짜로 그런 데는 또 깊은 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입구 쪽에 있는 요거를 충분히 누려야겠으니까 요게 실제로 성기는 저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신체 자체가 밖에 있는 채로 이렇게 마찰을 통해서 여기서도 또 이제 잠이 올 수 있게 해서 이제 남자가 보통 위에 올라가고 여자는 바닥에 누운 자세로 누운 채로 피스톤 운동은 위아래로가 아니라 수평으로 일어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자세에서 조금 더 느끼고 싶으면 여자분이 마찬가지로 다리를 파트너의 허리에 감거나 아니면 목에 감아서 조금 더 몸을 이렇게 굼글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요 질이 짧아지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남성분은 요렇게 해라. 는 보통 어떻게 했더라? 위아래로 했을걸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위아래. 위아래 하나요? 이렇게. 이게 빠구리 친다고 그럴 때 이렇게. 이거 이게 위아래 아니냐고요. 빠꾸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더 그래서 보통은 그렇지. 이제 위아래가 아니라 수평으로 해주면 여성의 이제 스팟들이 수평으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왔다 갔다 거기를 좀 더 만져주고 마사지 해주고 충분히 하니까 여성분이 더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보통 근데 여성분들이 흥분을 하면 남성분들이 또 파트너가 행복해하니까 그걸 보고 흥분하는 그녀를 보고 또 흥분하고 그 강직도가 또 강해지고 요럴 때 후루룩 쏴버리시면 안 돼요. 사정의 타이밍 중요해. 그녀는 아직 가지도 못했는데 네. 자기 막 혼자 느꼈다고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화나잖아요. 그건 네네. 약간 매너가 아니잖아요. 네. 보통 저는 이제 하실 것 같으면 바꿔버려요, 체위를. 바꾸라고? 바꿔버려요. 남성분한테 그렇게 내가 바뀌는 거죠. 아니 내가 알아서 바꾸는 거죠. 여성분이 알아서 바꿔버려? 오잖아. 느낌이 쌀것 같은데 나 아직 안 왔는데 쌀거서 어떻게 그러면 그분은 또 휴지기가 필요하잖아요. 하고 나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직 아닌데 그럼 나 후다닥 바꿔버리는 거지. 제가 멘탈이 좀 강하고 19금에 좀 강하긴 하는데 네. 제가 낭적인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프로로 바꿔놔야지. 그가 싸버리면은 막 현자 타임 오면 어떡하냐고요. 혼자 해결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전 물론 다양한 딜도가 있습니다만 그럴 땐 요령껏 바꿔야죠. 그리고 그가 못 사게 막 다른 얘기를 막 해. 뭐 저기 전세금 올린다더라고. 이런 거 훅 죽어버리네.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타이밍을 그가 못 사게 만들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 원장님이 보셨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흥분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남성분들의 성기의 길이, 굵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뭐 A 스팟을 자극을 하려면 좀 더 길고 그런 하면 좋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 길이 이런 게 중요한지. 흑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들어보셨어요? 진짜. 흑형이 뭐야? 흑인인가? 나 왜 이런 거 나 왜 다 알고 있는 거야? 흑인이에요? 저분 바로 있잖아요. 네. 흑인이에요? 흑인께 그렇게 실하대요. 내가 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본 적 없으시겠죠? 걔가 응에 막 굵고 길고 말이래요. 이게 데이터가 있어요. 실제로 굵은 남자랑 긴 남자랑 누가 더 좋아? 어떤 게 더 너에게 만족도를 줄까? 이런 거 데이터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굵은 분, 긴 분. 저는 그 두 개 다 별로고 강직도가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네. 그럼 20대를 만나야 되잖아요. 네. 강직도가 제일 예를 들면 네. 굵어. 근데 흐물거려. 곤란해. 그건 느낌이 아주 맞네요. 강직도 네. 정말 중요하네요. 근데 중요한 건 맞긴 하는데 데이터는 여쭤본 질문 자체가 굵은 걸 할래? 길은 거 이것만 물어봤다는 거지. 약간 우리 뭐라 그러죠? 요즘에 막 물어보는 거 있잖아. 하여튼 뭐 굵은 거 할래? 긴 거 할래? 요거를 둘 물어봐. 중에 하나만 골라봐. 하나만 골라봐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굵기라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제 굵기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내 생각했을 때 너무 굵으면 들어갈 때 통증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뭐 둘 중에 이왕지사 골라봐라 하면 이제 굵기라고 대답은 했다지만 우리 여성분들의 이런 여기 쾌감을 느끼는 스팟들은 질 입구의 5cm 이내에 80%가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종 신경 길이도 뭐 상관없다. 5cm 다 넓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 5cm 정도는 다들 되지 않냐. 그거 5cm가 안 돼도 1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도 있고 네네. 혀바삭도 있고 근데 그런데 상상하니까 싫은 건 왜지? 그래서 네. 어쨌든 요 입구에서 5cm 이내에서 다 느끼게끔 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거는 네.
굳이 음. 되게 굵고 되게 길면 그 고지에 도달하는 데 되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만 느끼려고 하시는 건 아니니까 5cm만 넘어도 또 5cm가 또 안 되더라도 충분히 느끼는 데는 그녀를 보내는데 전희를 느끼기에는 충분하다인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분들이 그 남성분들의 굵기가 굵은 게 좋다라고 한 거는 약간 채워진 느낌. 그 느낌 좋아. 어 충만한 느낌. 그러니까 충만한 느낌.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길이는 뭐 긴지 아닌지 뭐 남성분들이 길이가 길면 본인이 좋겠죠. 왜냐면 본인들의 흡연 볼 성기가 때 막 기분이 좋으실까? 아니요. 본인의 성기가 이 질벽이나 이런 데 닿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그런 면에서는 좋겠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채워진 느낌. 그 느낌 어. 좋네요. 채워진 느낌. 채워진 그 느낌. 느낌 좋네요. 나를 가득 어떻게 채워줘 이런 느낌. 너무 좋네요. 네. 어떻게 광고 문구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채워진 느낌 너무 좋네요. 그래서 굵기가 원탑 찍었죠. 현대인들이 또 외롭잖아요. 이런 맞아요. 채워진 느낌 이런 너무 좋네요. 19금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좀 채워줘. 마음도 채워줘, 몸도 채워줘.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인제 이 여성분들이 인제 오르가즘 아까 살짝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기분도 좋고 이러면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거긴 맞아요. 한데 이 오르가즘이 실제 건강에 어떤 이로운 네. 점들이 있는지. 일단 이 골반 쪽에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골반에 섹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네. 방광도 있단 말이에요. 남자분들 전립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르가즘 같은 걸 통하고 그들이 사정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여기가 혈류가 원활히 돈단 말이에요. 평소보다 더. 네.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되고 내가 그런 운동을 통해서 여기를 근육을 강화할 수가 있어서 이런 골반저근이나 안쪽의 혈류를 통해서 내가 이 아랫돌이 건강에 전립선의 건강에 방광의 건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오르가즘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도 이때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든지 스트레스 완화되는 옥시토신이라든지 와 그와 나는 되게 충분히 교감하고 있어 이런 거에 대한 충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성적인 충만감이라고 하죠. 일단 이렇게 하고 나면 거기까지 일단 갔다 왔으니까 막 홍콩이요, 홍콩? 꿀잠 예약. 그쵸. 네. 여권 없이도 간다 홍콩. 꿀잠 예약. 그래서 불면증으로 막 계속 이제 광고 문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꿀잠 예약.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불면증에 섹스만큼 좋은 진짜 딱 하고 나면 완전 떡실신이 가능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혈압이나 뭐 이런 데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정기적으로 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급사하실 확률을 80% 미만으로 낮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어머니들 오시면 난 너무 아프고 너무 심지어 그냥 나는 자꾸 온다. 그래서 어머니 돌을 닦는다고 생각하셔. 해주면 어쨌든 급사할 위험이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을 80% 미만으로 낮춘다는데 그냥 버겁지 참아야죠. 않는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하면서 좀 즐기시면 물론 좋지만 못 즐겨보신 분들한테는 어쨌든 그런 것들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인제 약간 좀 참아 즐겨 돛 닦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년이시죠? 예. 저도 중년인데 이 중년의 그 부부 관계, 부부 성생활에 관련돼서 4 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년 남성 여성분들의 그 성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4 부인데요. 보통 이제 중년 남성 여성분들이 이제 성관계에 있어서 갖고 있는 고민들 요런 것들이 어떤 건지 원장님께 다 하실 것 같은데 좀 이게 알려주시죠. 일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년이라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 체력이 많이 딸리니까 성욕도 예전만 하진 않단 말이죠. 특히 성에 별로 관심 없던 분들은 진짜 생리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쫙 떨어지면서 거의 뭐 건조하죠 일단. 네. 아파요. 통증 때문에 그가 싫어서는 아닌데 아프니까 이게 근데 또 말하기가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났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말하긴 좀 못하고 나 액도 잘 안 나오고 말하긴 맞아요. 못하는데 물 많은 여자 좋아. 그러고 싶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는데 그한테 말하긴 쪼끔 좀 그렇고 해서 약간 피해 다녀. 자꾸 그가 오면 "나 자꾸 산책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고런 것들은 정말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는 계속 오는데 그들이 이제 남자들이 숟가락 될 힘만 있으면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들 또한 20대 30 대의 남자들만큼
되게 막 강직하고 빨리빨리 사정하실 수 있고 막 엄청 하룻밤에도 몇 번씩 하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성욕은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요 상황에서 우리 여자들은 또 너무 아프고 말랐고 요런 걸로 해서 그거는 정말 많이 피해 다니 요게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딱히 말씀도 못 하시면서 피해 다녀도 많으셔서 요게 제일 인제 안타깝죠. 네. 개를 사용하셔서 맞아요. 네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내들이잖아요. 그러면 생각 외로 딴 눈을 저 한눈 파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분 입장에서도 좀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성 상담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시면 이야기하다 보면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인제 여성분들이 좀 일부러라도 인제 관계를 좀 해 주시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음. 실제로 그 일부러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하고 나면 방광염오지, 하고 나면 밑에 가렵지, 밑에 붓지, 피나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서 피하는 건데 그쵸. 이게 "날 사랑하는데 그것도 못 참아?" 뭐 이런 거. 또 그렇게 그죠? 나온다고?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 맞아요. 그럴 수 입장에서는. 있어서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서 이제 저희가 보통 어머니들이 이런 상담을 오시면 그는 실은 근데 그녀 입장에서도 되게 약간 되게 고민이었던 게 그를 피해 다니기는 하지만 실은 자기도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고 아프지만 않으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는 그때 이제 레이저 되게 많이 하죠. 레이저를 해 드리면 어쨌든 피부가 재생이 되니까 통증이나 이런 걸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아프게는 해 드릴 수 있어요. 이게 "하고 싶게 해 주세요."를 해결을 못 해 드려서 그렇지 "안 아프게 해 주세요." 할 수 있고 가성비로 봤을 때 호르몬 대체요법 고거 약 매일 드시는 음. 고거 드시면 실제로는 밑에는 괜찮아요? 훨씬 나아요, 훨씬. 당연히 윤활제 20 대도 쓸 수 있고 40 대도 쓸 수 있고 윤활제 당연히 권해 드리는데 이 윤활제가 삼투압 때문에 질내 수분을 끌어당기니까 요게 하다 보면 좀 더 말라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침 바르고 막 이러시는데 이제 어머니들은 이게 즐겁지도 않은데 현타가 오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 또 병원 쫓아가야 돼서 되게 민망한데 내가 하고 나서 또 아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그녀들의 입장 또한 좀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서로 좀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계속 거리가 이제 멀어지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괜히 서운해하시고 이분은 맞아요. 계속 그녀가 나를 피하니까 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닌데 딱 고거 관계 아니 하나만 아니면 그분은 나에게 너무 만족스러운데 그래서 이렇게 멀어지는 게 또 분명히 있으니까 네. 요거는 "내가 이쯤 되면 그런다더라. 내가 또 병원에서 상담을 했더니 요런 방법이 있대. 그래서 요렇게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 요런 식으로 조금 내가 노력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게 음. 관계에는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했습니다. 네. 뭐 애로사항이 많긴 하지만 병원에 가셔서 시술 한번 받으시면 쪼끔 도움은 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맞아요. 노력을 예. 한다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게 우리가 음. 이제 70 에도 80 에도 못 죽어요. 음. 네 그래서 이런 30 상담은 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상담이 점점 빈도가 더 높아지고요. 이런 걸로 문드들이시는 분이 정말 많아서 이게 그렇게 혼자 끙끙 앓는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음.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하죠. 저는 인제 남성 고객분들이 인제 오셔서 뭘 해 달라고 하냐 뭐 발기부전은 그냥 기본이고요. 70-80 대인데 정액련 좀 늘려 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되게 의외죠. 예. 그건 늘려서 못에 쓰는데요. 그러니까 70-80대 어르신들이 있는데 늘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멘트는 삐 처리를 하고 아. 인제 만약에 인제 관계가 부족해서 이제 성생활을 인제 안 하다 보면 좀 멀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부부 싸움을 하거나 또 이혼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나요? 보신 많을까요? 케이스 있어요? 근데 가능하진 않을까요? 저는 그런 걸 해결하려는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볼 순 누구한테 "들었다. 이렇다더라."는 가능해도 네네. 막상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해결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건강하신 분들 얘기하는 그렇죠. 이제 저는 인제 약간 우울하고
신경 정신과를 찾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저도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요것도 맞아요. 개선하려는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저희는 내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게 불편했고 그런데 나는 실은 그런 게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가서 남편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실은 그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파서 그러는 거라 "안 아프게 하는 방법 있어요?"라고 말해 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제 상담을 해 드리다 보니 이걸로 그분이 이혼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아까 전에 "여자친구들이 다들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너무 아프다 보니까 어쨌든 "난 남편의 불만은 없어. 딱 그거 하나만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야." 라서 "그럼 밖에 가서라도 해결하고 오라고." 해결하고 오고 나는 뭐 괜찮다고 "내가 못 해 주는 거니까 뭐 가서 해 오시는 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음. 여자 입장은 또 그렇다는데. 네. 여자 입장은 제가 보니까 이제 몸은 그냥 해도 되는데 마음은 절대 주지 말아라. 애랑 아이만 낳지 말고 몸 그러니까 마음을 주지 말아라. 이거에 되게 포커스를 하는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여성분 그러니까 파트너한테 "했어, 안 했어?"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그 뭐 불륜 상담하고 네네네. 맞아, 맞아. 거의 뭐 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고 이제 남자분이 "마음만 안 주면 된다."라고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마음이 포용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상담하다 보면 불륜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인제 저는 그 부분이 살짝 안타깝더라고요. 저걸 아시려나 모르시려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고도 인제 잘 이렇게 하시려는 인제 여성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또 이혼율이 또 엄청 높잖아요 갈수록.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도 이제 남성분들에게 이게 영양제나 뭐 이런 도움을 드리긴 하지만 한편으로 약간 쓰라린 그런 게 있습니다. 네. 70-80 대는 충격이죠. 네. 근데 또 음. 세월이 또 흐르면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니까 그러한 케이스는 점점 더 더 많아질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게 네. 어쨌든 육아를 같이 하는 공동 육아자로서 그동안 그가 나의 둥지 안에 머물러 줬다면 음. 이제는 육아도 끝났고 하면 수컷의 입장에서는 정자를 퍼뜨리는 게 그쵸. 진화론적 본능이죠. 관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담 사례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황혼 이혼도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네. 저주하는 건 아니 아 네네네. 그쵸, 그쵸. 부부 관계가 줄어들면 건강에도 안 좋나? 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요게 음. 막 자꾸 오셔 가지고 내가 부부 관계를 안 해 가지고 자꾸 이런 뭐 만약에 혹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거 부부 관계 안 해 가지고 이런 혹이 있는 거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가스라이팅 당하신 겁니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관계를 안 해서 무슨 암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닌데 네. 실제로 관계를 함으로써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낼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관계를 했더니 출혈이 됐어. 근데 그 출혈이 관계를 안 했으면 전혀 없었었을 출혈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안쪽에 탈이 난 거였었었는데 그녀가 모르고 있다가 관계를 함으로써 알았어.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관계를 안 함으로써 무슨 병에 걸리는 이런 확률보다 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되게 스트레스고 내가 되게 힘들고 버거운 일이라면 그거에서 얻을 게 뭐가 있나 싶은 건 맞는데 관계를 해서 내가 되게 행복하고 느낄 게 많으신 분이라면 정말 적극 권장해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가즘 느껴 가지고 느낄 수 있는 빈도나 강도나 뭐 혈류 개선이라든지 근육 강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 실제로는 관계를 하셔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요. 단 행복할 때.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냥 성관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사람이라면 그걸 통해서 건강적인 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막 충만감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면 굳이?가 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제 각방 쓰시는 분들이 또 은근 많더라고요. 네. 이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방 쓰는 저도 각방을 아 쓰는데 정말요? 각방의 주말 부부. 그런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이 각방에 쓰는 것도 데이터 얘기를 해서 되게 죄송하지만 아니요. 데이터 아주 중요해요. 예. 데이터상으로 수면 패턴이나 등등등등의 문제로 이제 각방을 쓰는 게 있고 예전에는 그래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인제 뭐 "몸으로 풀어." 뭐 이랬다면 실은 뭐 되게 싸우고 기분 나쁘면 하기도 싫잖아요, 네.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각방은 좀 떨어져 있어서 필요할 때 이렇게 뭉쳐서 할 거 하고 뭐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좀 더 줄이고 그래서 좀 더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그럼 내가 건강이 더 회복이 되고 그럼 좀 더 이제 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해서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는 각방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막 부부 관계를 이렇게 둘이 뭐 이렇게 꼭 같이 자서 이게 해결해야 돼. "아니 이 사람 때문에 난 잠을 못 자는데 꼭 같이 자야 되고." 뭐 코 골거나 그죠? 네네네. 그런 수면 패턴 이런 문제. 그는 막 맨날 새벽 2 시에 자는데 나는 11 시부터 자는 사람이면 아니 불 계속 켜 놔야 되고 왔다 갔다 쪼끔만 해도 난 깨야 되는데 걔는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등등등등의 문제로 이 각방이 수면까지 생각을 하면 네. 삶의 네 질과도 삶의 질과도 있으니까. 직결이 되고 나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각방을 써서 내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얻은 회복한 에너지로 두 분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제 폐경을 인위적으로 늦추면 미뤄질 수가 있는지 또 그거에 뒤따르는 문제점 이런 게 궁금한데요. 실제로는 이제 뭐 약간 40대 분들이 40대 초중반 분들이 이제 폐경이 다가올 것 같이 이렇게 막 호르몬이 막 폭증하는 요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대로 두면은 난소 기능도 좀 쪼그라들고 요런 게 보이면 저희가 약간 흔하게는 피임약 같은 걸 먼저 권해 봐요. 왜냐면 피임약이 배란 억제를 하니까 배란이 아예 안 일어나게 하니까 난소를 세이빙해 놓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48 살에 폐경되실 분을 55 살까지 생리하게 해 줘 이런 급은 아니고 그냥 뭐 48 세까지 48 세에 원래 폐경될 사람이었어. 근데 48세 5 개월 요런 느낌으로 조절해 드릴 수는 있어서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폐경을 인위적으로 늦추는 방법보다 조금 더 살을 그래도 500 그램이라도 빼 보세요. 체지방에서 여성 호르몬 유사물질이 분비되는 게 있으니까 지방을 좀 걷어내면 난소가 각성하고 쪼끔 더 파이어를 하게 되고 그럼 몸이 좀 돌고 운동을 통해서 혈류순환을 개선해서 얘를 좀 더 오래 활용해 봅시다 정도는 권해 드려도 인위적으로 무슨 약물을 통해서 틀어 막거나 요런 거를 뭐 적극 권장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틀어 막아도 5 개월이니까 운동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그쵸. 같은. 그게 훨씬 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쵸, 그쵸. 그리고 여성적으로도 이 생식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혈류가 어쨌든 계속 돌아야 되니까 뛰는 거 많이 권해 드립니다. 뛰는 거. 뛰세요? 안 뜁니다. 전 좀 마라톤 이런 거 하시는 줄 알고 아 네 뛰는 거 권한다 그래서 인제 그랬었고요. 좀 날씬하셔 가지고 좀 뛰실 미국에 것 같았어요. 네. 미국에 가셨어요? 부작용 없었어요?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네. 지금 실외로 나가셔서 비타민 D를 좀 쪼이시면 될 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네. 성관계가 인제 줄어든 중년 부부에게 이 부부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는 팁 같은 거 혹시 있으면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성관계가 줄어든이니까 음.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네. 이제 이런 거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는 전제 하에라면 성관계가 예전만하지 않아. 느낌이 안 와. 뭐 이럴 때는 또 데이터상 네. 충분한 전이를 15분 이상 이제 하고 삽입을 했을 때 내가 오르가즘을 느낄 빈도나 강도나 지속 시간이 무조건 60배 이상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그럼 15분 이상의 전이. 남성분들이 좀 힘들겠네요. 근데 그죠? 또 그걸 힘들다고 할 게 아니라 15 분 꽤 긴 시간인데. 좀 꽤 긴 시간이지만 네. 뭐 서로 뭐 또 뭐 음. 이렇게 저렇게 조금 자극 좀 여기도 해 보고 저기도 해 네. 보고 아니면 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이제 딜도들이 남성용 딜도도 있고 여성용도 있고 두 분이 커플이서 사용하는 커플링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조금 좀 색다른 네. 방법 뭐 색다른 공간 공간 약간 괜찮다. 뭐 네. 호텔을 안 간다든가 하던 뭐 이런 네 뭐 것들 부티크 그리고 뭐 호텔 이런 데는 예쁘다더라고요. 그죠. 네. 저 안 가 봐서 모르는데 음. 뭐 사진 이렇게 있고 또 인제 지인분들이 얘기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분들은 왜 간 거야? 네. 얘기하시는 게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쁜 호텔들이 있대요.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데는 그런 게 나쁘지 않죠. 예전에 아니면 외곽으로 또 뭐 이렇게 나쁘지 가기도 않고 예. 그리고 또 뭐 가기는 갔는데 오늘은 안 하는 날이야. 뭐 이런 것도 뭐 있고. 그것도 예. 기분 전환? 그냥 왜냐면 나는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아. 실제로는 뭐 신혼 아니 연애 초 했던 것처럼 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영화는 봤지만 섹스까진 안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네. 새로운 시도들이 나쁘지 않죠. 네. 뭐 뭐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런 것도 맛있는 걸 먹으면 어. 실제로는 뭐 성욕이 그쵸, 좀 더 그쵸. 올라가는 것도 있고
스테미너 음식을 가서 먹고 장어를 드시든지 뭐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굴. 뭐 굴, 뭐 음. 여자 피부에 좋다는 그런 네. 굴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정액 늘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굴 권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따로 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다음에 아까 역할 뭐 말씀하신 거 역할놀이 같은 거를 아 하는 것도 나쁘지 역할놀이? 않아요. 뭐 알고 봤더니 그의 패티시가 있었어. 약간 음. 메이드 복장에 약간 뭐 그렇다더라? 뭐 아니 아 역할놀이. 뭐 그런 거. 그건 처음 들어봤어요, 역할놀이. 듀에트 삼아 뭐 이런 아. 것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맞아. 약간 뭔가를 해 보고 싶다면 음. 뭐 이것도 노력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나 좀 음. 가능한 일이 네. 운나의 젖을 주는 거죠. 네. 뭐 채찍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런 그런 종류의 인제 말씀을 해 그런 주셨던 것들을 거고. 통해서 뭐 음. 자극을 주는 것 또한 나쁘지 않죠. 네. 자 오늘 인터뷰를 지금 인제 4부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원장님 오늘 인터뷰한 소감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포문을 연 게 '아 우리는 너무 유교식으로 성교육도 받았고 유교 걸들이라 유교 아줌마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오멘. 요 영역을 개발을 하면 또 인간이 유일하게 이제 유희로 섹스를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잘 개발을 하면 또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다채로워질 수 있으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서요. 이게 약간 나만 고민돼서 쉬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쪼끔 더 그에게도 '아 나는 이런 자세가 좋고 뭐 요럴 때 나는 좀 더 흥분이 되고 요런 식으로 좀 아 난 요즘에 이게 좀 불편했고.' 요렇게 좀 서로 얘기를 하면서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시니까 그래서 요런 걸 영상을 찍으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잘 모르는 영역이라 궁금은 한데 병원까지 찾아가긴 쪼끔 맞아요. 민망스럽고 하니까 이제 인터넷 영상 찾아봐서 요렇게 해서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정보를 좀 많이 취합을 하셔서 여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들은 정말 무궁무진하니까 도움을 받으셔서 조금 더 이제 남은 우리의 반평생을 또 남은 이제 기간들을 좀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보내셨으면 음음. 좋겠다. 이 영역 또한 알고 나면 '어 이걸 내가 이제 알다니. 이걸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또 같이 나누고 싶다.' 요런 마음이 또 들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음.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꼭 쉬쉬할 만한 문제는 아니어서 맞아요. 굉장히 안전한 방법으로 피임을 잘 하시면서 음.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지라고 너무 생각을 하잖아요. 이 음지의 것을 양지로 끌어올려 놔서 좀 햇빛도 좀 쪼이게 하고 네네.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남녀 간에도 대화를 하면 좀 더 좋은 네. 체위라든지 좀 더 좋은 장소에서 더 건강하게 성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그 아까 인제 여쭤봤었어야 되는데 그 가다실 아. 이거 있잖아요. 남녀 다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아들이 저희가 애가 셋 인데 다 성인이에요. 근데 아들이 "엄마 나 가다실 맞겠다."고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청년. 그래서 제가 이제 비뇨기과 원장님 이렇게 검색 이제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얘한테도 인제 거기 찾아가라 해 가지고 인제 맞기는 했는데 고거 한번 몇 세부터 몇 세 맞으라고 좀 원장님 입을 통해서 휘다라에서는 이제 03년생부터는 나라에서 무료로 가다실이라는 경반 예방 백신을 여학생 대상으로 이제 해 주고 있어요. 16살 이전에만 맞으면 2번만 맞아도 돼서 나라에서 이제 챙겨 주는 건 너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남자들도 맞아 주셔야 그분들이 캐리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아들도 이제 중학생이 되면 놔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남자친구도 맞힐래요?"라고 하면 남자친구도 맞는데요 하면 "어우 굉장히 바람직한 청년이네." 할 정도로 약간 이 가다실이라는 건 혼수 같은 느낌? 음. 어 이게 내가 어쨌든 이거 자체가 자궁이 없어서 내가 자궁 경부암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녀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니 '캐리어가 되지는 말아야겠다.' 요런 게 또 하나 있고 남자들도 인유두종 바이러스 16번 18번으로 항문암이라든지 인후두암이 가능하니까 고런 거의 예방 목적으로도 나를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도 가다실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난 내 아들은 당연히 맞춰 줄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도 남자친구 아직 안 맞았으면 맞으시라고 하세요."라고 권해 드리는 편이죠. 음. 제가 인제 딸이 그때 초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지금 기억이 지금 약간 가물가물한데요.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고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맞을 때 저도 같이 따라 맞았단 아 말이에요. 네. 근데 굳이 저는 맞을 필요는 없는 나이긴 하잖아요.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권장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가다실은 실제로는 12세 정도부터 이제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16세 미만에 맞으시면 2회만 맞으셔도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3회 맞으시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해 중에는 가다실이 성경험이 없는 사람만 맞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검진하다가 만약에 뭐 경부에 이형성증이 나오거나 뭐 16번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럼 너 18번 걸리면 안 되니까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맞고 진행 속도를 좀 늦춰주자. 이 가다실도의 장점이 바이러스끼리 크로스 섹션하면서 진행 속도를 좀 늦춰주는 게 있어서 오히려 이상하게 나온 분한테 맞으라고 할 정도니까 성경험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사를 맞게 경부암 검사를 할 필요도 없이 일단은 맞으라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경부암 예방 백신은 현재 나와 있는 가다실을 52세까지 맞게끔 권고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 맞으면 한 40년 정도를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2세까지 맞았는데 현재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 이게 성관계로만 주고받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내가 남편하고만 하고 남편은 나랑만 해라고 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래서 막 너무 우리는 그래라고 하면 뭐 굳이 중년 여성분들이 왔을 때 권하지는 않고요. 근데 인제 알 수 없어요라는 마음이고 집 밖에 나가면 남편이지라는 마음이라면 그러면 52세 전이라면 좀 맞아 놓는 게 맞고 점점 이제 황혼이혼이랑 이런 것도 많아지고 내가 이제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92세까지 섹스한다고 생각했을 때 52살에서 40년 더하면 92살이니까 어쨌든 거기까지도 맞춰 드리는 걸 예, 맞다.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강력히 권하진 않죠. 딱 봐서 약간 "나 이거 너무 싫고 애도 겨우 낳았어." 막 이러신 분들이라면 굳이 예 뭐 그럼 굳이 권하진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때 딸이랑 세븐을 맞은 것 같아요. 세븐이 있나요? 사과랑 국가 사과랑 국과 그리고 살을 사과를 맞은 거. 맞으셨 아니요. 옛날에 맞았으니까. 나인이 그러니까 과다실 9이 나오기 전에 맞았어요. 그러면 4잖아요. 그러면 저는 맞으세요? 9를 또 맞아야 돼요? 아니요. 안 맞아도 돼요? 네. 근데 커버하는 영역이 더 9개니까 더 많기는 네. 하지만 실제로 4가도 충분히 좋은 백신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린아이들한테 4가를 놔주는 거다. 4가도 충분히 좋은 게 맞는데 4가를 맞았는데 16번 나오고 18번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얘는 장점이 16번, 18번을 막아주는 앤데.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경우에는 나인을 추가 접종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미 4가를 다 맞은 주부님께 혹시 모르니까 나인을 맞으세요 하기는 쪼끔 투머치하다. 투머치. 알겠습니다. 뭐 제가 맞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네, 이미 맞았어요, 저. 이 상담은 진짜 많이 하세요. 음. 이미 내가 4가를 맞았는데 내가 불안해서 그러는데 내가 나 맞아야 되느냐? 그럼 결혼하셨냐고 여쭤보고 뭐 했다고. 근데 사과를 맞았는데 16, 18번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너무 돼요? 억울한 케이스죠. 억울한 케이스예요? 일단 16번, 18번은 저희가 일단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장르가 있는데 저위험군으로 남이 되지 않아요. 저위험군은 뭐 대부분 쉽게 치료가 돼요. 자연 치료가 되고 고위험군이 한 20여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나인이 16번 아니 6번 11번을 빼고니까 7가지를 커버를 해 주는 앤 거죠. 그럼 나머지 애들이 이제 커버가 안 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뭘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나오면 4가를 맞으신 분인데 이후에 뭐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왔대. 근데 4가를 엊그제 맞으신 분이면 굳이 9가를 맞으세요는 안 하는데 이게 맞은 지가 좀 오래됐고 뭐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잔뜩 나와야 하면 맞으라고 하고 16번, 18번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도 없는데 너무 신속하게 막 안 좋게 막 진행을 하니까 자연 치료도 확률 75% 미만으로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16번, 18번이 나온 분들은 4가를 맞았음에도 나인을 그럼 또 맞읍시다도 권해 드려요. 이미 뭐라도 하자예요. 네, 뭐라도. 이미 16, 18이 있어도 맞아라라고 한다고 실제로는 거죠? 16, 18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가다실 최악. 맞은 분이 그러기는 정말 너무 어렵고 16번이 나오면 그럼 너 18이 또 생길지도 모르잖아. 그럼 더 안 되니까 이렇게. 이분은 정말 '이 바이러스이 너무 최악체구나. 뭐라도 해서 보호해 드리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치료제가 없다 보니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자.' 음. 요렇게 해 드리는 게 인제 16, 18번이 나오면 고런 식으로 네. 해 드립니다. 젊은 여성, 남성분들 가다실 맞기를 강추. 강추. 네, 저는 인제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저도 인제 궁금했던 거를 자꾸 여쭤본 것도 있었는데 오늘 최고의 수학은요, 제가 스팟의 모든 스팟을 다 섭렵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오늘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